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안성시 안성천의 최상류입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수로인데요. 폭은 뭐 30m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곳이 그 주변에 부들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한 뭐 70cm 정도 낮은 수심인데요. 제가 이곳을 뭐 가끔 옵니다. 워낙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곳들 있죠, 본인들한테. 이곳은 그렇게 큰 붕어가 낚이지는 않지만 개체수도 많고 잦은 찌올림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종종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한두 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부들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서 한마디로 뭐 그림 좋은 그런 곳입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내륙의 하천들은 아직 낚시가 조금은 이른 시즌입니다. 뭐 4월 하순 이제 5월 들어서야 낚시가 되는데 오늘 하루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토종터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찌올림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미끼는 3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지렁이, 그리고 옥수수, 글루텐입니다. 이곳이 외래어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납자루, 뭐 또 피레미도 있고 동자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루텐만 쓰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간 상황에 따라서 낚시를 진행해 보면서 미끼들을 한 3가지 가지고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낚싯대는 2.8칸을 폈고요. 채비는 제가 늘 사용하는 가변 채비 한바늘입니다. 중간에 지금 수초들이 좀 있어서 한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채비는 현재는 가급적이면 수초 쪽으로 붙여서 넣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붕어 한 마리가 제가 오프닝 영상 찍는 동안에 나왔네요. 지금 미끼를 글루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글루텐이 들어가면 뭔가 건드림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이 어떻든 토종터입니다. 제가 납자루도 낚아봤고요. 또 참붕어들도 있고 그리고 뭐 피라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잡어들이 있다 보니까 글루텐이 들어가면 저렇게 작은 건드림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저건 작은 잡어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가 붕어가 집어가 되면 붕어가 입질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낚시를 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면 계속 깜빡거리기는 하는데 입질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비를 지금 회수를 해서 보면 바늘에 글루텐 그 잔분이 하나도 묻어 있지가 않습니다. 섬유질이. 사실 이게 이제 떡밥 낚시 하실 때는 바늘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처럼 글루텐 미끼로 낚시를 하는데 회수를 해서 바늘에 글루텐 섬유질이 없는 경우는 물론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없겠지만 금방 넣는데도 없는 경우는 대부분 잡어나 붕어들이 글루텐 미끼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미끼를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글루텐 잔분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떡밥 낚시 글루텐을 이용하는 떡밥 낚시를 하실 때는 매번 바늘을 회수하시면 자세히 바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한 5번 정도 미끼를 투척을 했는데 이곳 상황으로 보면 아까 한 마리 낚았던 작은 붕어나 아니면 다른 뭐 잡어, 치어 이런 것들이 미끼가 지금 글루텐이 들어가면 글루텐을 손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고 이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미끼를 좀 이제 바꿔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띠 주변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한 물고기들도 뛰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곳에 잡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잡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슬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잡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상어로 하지 않는 고기들입니다. 하찮아서 잡어가 아니고 제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붕어이기 때문에 붕어 이외의 물고기들은 잡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와, 계속 건드리기는 하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구나. 네, 지금 글루텐에 그 미끼만 손상이 되고 있고 입질로 표현은 되지를 않아서 지금은 지렁이를 글루텐으로 감싸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아직은 낚시 초반이기 때문에 집어를 위해서 글루텐을 같이 사용을 했고요. 미끼를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렁이를 같이 넣습니다. 한번 좀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 지렁이를 글루텐으로 감싸서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글루텐은 집어제 역할만 하게 되고요. 미끼 역할은 지렁이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올라옵니다. 아이고, 멋지게 올라왔는데. 네, 올라오면서 옆으로 이동. 뭐 워낙 작아서 보여드리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입질을 해줬네요. 뭐 내치 되겠습니다. 지렁이를 작게 먼저 끼우고 거기에 글루텐을 목줄 윗부분만 살짝 눌러서 다는 방식으로 지금 달아서 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제가 9시 한 반 정도서부터 낚시를 했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붕어는 지금까지 한 5마리 정도 낚았고요. 가장 큰 게 한 6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생각보다 성과가 지금 썩 좋지는 않은데요. 물색도 좀 맑고 이제 그렇습니다. 대체로 내륙의 하천들은 낚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 경험상입니다. 부두리나 그다음에 갈대들이 새순이 올라올 때쯤부터 낚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대체로 한 이제 5월 초순경인데요. 그때 되면 또 같이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닥에서 청태가 떠오릅니다. 겨우내 밑에 좀 쌓였던 퇴적되어 있던 그 이물들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지저분했던 청태들이 뜨면서부터 낚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지금 이거 안성의 하천인데 내륙에 조금 빠른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도 작은 붕어들은 지금 곧잘 입질을 해주는데 미끼를 덥석덥석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옆으로 이동. 아이고. 너무너무 작은 붕어가 입질을 했습니다. 작지만 이런 녀석들이랑 놀다 보면 큰 붕어도 오겠죠?
지금 이곳이 수심이 낮다 보니까 입질이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살짝 올렸다가 옆으로 끌고 가는 입질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수심도 낮고 지금 물색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어서 조금 씨알이 좀 있는 붕어는 밤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입질도 방정맞고, 그래도 이런 녀석들이랑 놀면서 시간 보내야지. 네, 오랜만에 쓸만한 씨알이 한 마리 나오네요. 근데 이게 떡붕어네요, 떡붕어. 씨알이 좀 크다 했는데 뭐, 떡붕어든 뭐든 갑자기 또 바람이 붑니다. 오늘 바람 예보가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걸로는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1시가 돼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작은 녀석. 네, 찌를 뭐 아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식사 준비하는 동안인데 찌를 근사하게 올렸습니다만은 붕어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붕어는 작아도 찌 올리면 멋지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핑계로 들리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붕어 낳고서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잔치알들이 찌를 가지고 옵니다. 한 뭐 5치 좀 넘는 건데요. 이런 붕어 오늘 원 없이 낙습니다. 찌를 신경질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녀석이
참. 옆으로 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챔질을 안 한다고 신경질 내는 것 같은데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고. 네.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바늘을 깊이 먹었네. 네, 이제 해가 졌습니다. 앞산으로. 그러면서 씨알이 조금 커졌네요. 한 뭐 5치 정도 되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조금 씨알이 커질는지 기대를 하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할대가 초리대가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래서 지금 낚싯대를 3-2칸으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입할 때 초리대가 부러져서 새로 구매를 해서 끼웠는데 이번 때하고 초리대가 약간 헐겁더라고요. 아까 뽑아보니까. 근데 붕어가 한 마리 걸려서 챔질하는 과정에 초리대가 빠져서 저 수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붕어가 끌고. 또 이러면 괜히 큰 붕어 같죠. 대를 빼서 가져갈 정도니까 크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비 전체를 다 잃었습니다. 금방 찌도 하나 잊어버려서 여기 수심이 낮다 보니까 단찌를 써야 되는데 단찌를 금방 붕어한테 뺏겨서 조금 긴 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줄잡이로 찌를 잡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좀 찌 놀림이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도 금방 붕어 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앞에 산으로 넘어갔고요. 시간은 이제 6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밤낚시 될 것 같으네요. 이제 조금 있다가 찌불로 바꿔 달고 초저녁 낚시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어두워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찌불을 달았습니다. 어두워져서 또 뭐 이거저거 달려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리 달아놨습니다. 뭐 잘 보이네요. 그래도 네, 올라옵니다. 이거 너무한데. 저녁 시간이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런 녀석이. 가져갑니다. 저거 묵직하네요. 녀석 그렇게 뜸을 들이다가 뭐 7치 되는 붕어 됩니다. 그래도 낮에 그렇게 잔챙이들한테 시달렸는데 밤 되면서 조금 씨알이 커지네요. 예쁘다. 네, 올라옵니다.
근사한 찌올림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는 붕어지만 그래도 찌올림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네, 챔질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 걸긴 했는데 씨알이 너무 작네요. 뭐 근사한 입질에 비하면 네, 오랜만에 한수 나왔습니다. 이거 뭐 씨알이 커지지가 않냐. 네, 지금 이제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8시 이후로 지금 입질 빈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 뭐 그때 공교롭게 찌불이 떨어져서 포인트에 잠겨 있어서 그것 때문인지 하는 뭐 의심도 있지만 뭐 그것 때문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입질 시간대가 지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침에 9시에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한 12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붕어는 뭐 마리수로야 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씨알은 가장 큰 게 7치였습니다. 뭐 주종은 뭐 4치, 5치 정도 되는 붕어들이었고요. 자주 뭐 찌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지금 뭐 날도 그렇게 춥지 않고 그런데 내일 아침에 비 예보가 있어서 밤낚시를 더 이상 하면 내일 아침 철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곳 안성천 최상류에서 붕어낚시꾼 물가에산 나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